One, two, three, four. 사연 진품 명품. 네. 2009 베스트! 네, 사연 진품 명품 2009 베스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서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7, 2008년 베스트들은 지난주에 들려드렸고요. 올해는 2009년 베스트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최재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재현 씨. 네. 3년이 넘었어요, 벌써. 오래됐네요. 네, 만 3년이 넘었으니까. 만으로 3년이 넘었어요. 네. 되게 오래됐구나. 지금은 거의 이제 저희가 3년 저희가 반도 더 넘었죠? 그럼 3년 넘었겠네요, 네, 만으로도. 그렇죠. 넘었죠. 정말. 맞아요. 여름쯤에 제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5월에 저희가 첫 방송이었고, 5월 1일에, 2006년 5월 1일에, 예. 여름에 시작하셨잖아요. 네, 전 여름에 시작. 정말 고마운 게스트입니다. 제가 감사하죠. 되게 연별로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직장에서도 월급을 이렇게 연봉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네. 게스트비를 좀 더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은지양 괜찮대. 좋은 게 좋은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 말씀을요. 네. 최재훈 씨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또 두 명 사이에서 이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재훈 씨 살아야 하니까요. 그만큼 잘하시고. 네. 아니, 이게 진짜로 요즘에 방송 잘하시는 분 정말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저희 저는 왕창 잘해요. 네. 계속 써주시니까. 이렇게 길게 본 프로그램 있어요? 그 게스트로만? 게스트로만 길게 본 프로그램이 M 정호의 망고. 예, 얼마나 됐나요? 10년 됐죠. 뭐예요? 예! 아직 7년이 남았네, 우리. 그 컬투 처음 이 프로 때문에 알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원래 그 전에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저희에 대한. 컬투에 대한 이미지요? 네. 네.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들이라 생각했어요. 진짜 웃기고. 진짜로? 네.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재밌었으니까요. 재밌게 생각한 건 아는데 네. 어떤 포인트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밌다는 포인트나 이유. 그때그때 달라기 때문에. 아니요, 방송을 하면서 네. 뭐랄까요. 방송 저도 이제 오래 했는데 네네. 어떤 대화에 이렇게 뭐 내용이 막 흘러가다 보면 네.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아하. 웃겨주실 수 있는 섬세하죠. 굉장히 섬세하고 순발력이. 섭외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어디를요? 저기 이제 저희 섭외 첫 들어왔을 때. 방송에 이제 고정 게스트로. 누가요? 지금 본인이 저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 아니 반째. 그때 어땠냐고요.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 들어왔을 지금 때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되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네, 정말 하고 싶었어요.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생각했습니까? 너무 재밌는 분들이니까. 저도 아마 제가 발라드를 부르니까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심했거든요. 발라드 가수는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옛날에는 그게 이미지를 회사에 위해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방송도 하면 안 되고 예전에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앨범 딱 낼 때만 신비감이 있어야 되고. 음반 딱 낼 때마다 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한 8개에서 10개 정도만 딱 하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네. 예. 신비주의. 네, 어디 나가도 말 많이 하지 말고. 네. 점잖고 멋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있었죠. 좀 그리고 많이 무너졌어요, 요새는. 그죠? 없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김종서 씨 하는 거 봐요. 김태원 씨랑. 예. 많이 배우고 너 있습니다. 혼자 왔니? 이런 것도 하고 요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왔니? 자, 최전 씨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사연진품 명품이 이렇게 계속 고정 코너로서 인기가 있고 정말 멋진 코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요. 오늘은 베스트 사연은 몇 개나 올라왔을까요, 제 거? 오늘은 총 8작품이 있습니다. 2개래요. 2개. 지난주보다 괜찮다. 많다. 지난주보다 괜찮다. 총 8작품 중에 오. 2개. 상반기, 괜찮네. 하반기 나눠서 네네.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대체로 사연들이 길었대요, 재미난 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들려드릴 수 없다고. 자, 일단 먼저 상반기 베스트를 할 텐데요. 사연진품 코너에만 2만 5천여 개의 사연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매주 7개, 8개씩을 엄선해서 50주 가까이 방송을 했으니까 350개에서 400개의 사연이 소개됐다고 보시면 돼요. 2만 5천 개의 사연 중에 350개에서 400개의 사연이 소개됐고 2만 5천 개를 작가분들이 다 읽으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야,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2%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최고의 숨은 일꾼은 우리 김주리 작가 밤을 새면서 이걸 읽었대요. 사연집품 할 때는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사연 3개만 일단 골라봤답니다. 그 중에 또 3개를 또 엄선했습니다. 네. 야, 대단하다. 350개, 400개 사연 중에서 0.1%네요. 가장 재밌는 대단하죠. 25,000개 중에서. 네, 그렇죠? 0.1%. 자, 들으시면, 야, 이거, 맞아, 이거 재밌어서 하실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같이 들으면서 우리도 좀 쉴게요. 네, 상반기 베스트, 나갑니다! 자, 그쵸? 유용필 네. 씨의 사연을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 60점 만점인 자격증 시험을 2번 다 59점으로 불합격. 로또 2등에 당첨된 종이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세탁기로 돌려버린 일. 3개월에 받은 기억도 안 나는 여자친구와 전화통화 후 일어나서 확인한 문자에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일방적인 통보. 가로 열고 욕을 했다고 함.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남. 새로 산 터치 핸드폰 일주일 만에 뒷주머니에 넣고 타이트한 청바지 입고 의자에 앉아 액정 깨진 일. 2년 약정으로 1년 6개월째 핸드폰값 납부 중. 등등 지질이 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된 우울한 일로 인해 홀로 방에 틀에박혀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의 짜증 섞인 잔소리에 인해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 등산을 가기로 하고 681번 버스를 타고 모악산으로 향했습니다. 모악산은 어딨어? 산을 올라가기 전 주머니를 뒤져보니 2,000원이 있었어요. 저는 출출함을 대비해 쪼꼬바 하나와 영양갱 하나를 산 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갱 진짜 좋아요, 등산할 때. 많이 들고 다녀요. 파릇파릇한 나뭇잎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리에 젖산이 쌓여서 숨은 가빠지고 옷은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걸은 후 도저히 힘들어서 자리에 주저앉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간 드는 생각. 인간 유용필.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 까짓거 힘들어도 정상 한번 갔다 와보자 하는 오기가 생겨 다시 힘을 내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산을 오른 지 1시간 반. 다리에 점점 힘이 풀리면서 이젠 돌아갈 수도 정상에 올라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탁! 철부덕! 척! 전 돌부리에 걸려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셨군요. 탁! 철부덕! 척! 요거 웃깁니다. 전 돌부리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고 오른손에 뭔가 뜨끈뜨끈한 느낌이 나서 보니 싼지 8분 45쯤 되어버린 개똥과 제 오른손이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이 누가 했다 개똥을 싸놨어! 개똥이니 개가 싼 거겠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옷은 이미 땀에 비 맞은 듯 젖어 있고 되는 일은 없는 저에게 역시 세상은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고 산을 내려가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개도 올라와서 여기에 똥을 쌀 힘이 있는데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개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인가? 그때부터 저는 예전의 유용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저 개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똥을 싸고 내려오자. 저는 주변에 나뭇잎으로 지금 손을 닦은 뒤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분, 30분, 1시간 정확히 산을 오른 지 2시간 30분 후 정상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정상의 상쾌한 공기는 답답한 제 마음을 뻥 뚫리게 했습니다. 정상에는 20여 명의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똥을 싸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자격증을 모두 땄고 로또는 4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욕자라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어 서로 막말을 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핸드폰은 경품에 당첨돼서 터치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요즘처럼 재밌은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은 180도 변화시킨 그 똥개의 똥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영규 씨 사연입니다. 이영규. 작년 겨울에 겪은 일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무지 추운 겨울 퇴근길이었습니다. 빙판길이라 차가 막히는지 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 드디어 버스가 왔고 승객들마다 기사 아저씨께 얼어 죽을 뻔했다면 자 얼어 죽을 뻔했어. 아이고 얼어 죽을 뻔했어. 조들거리면서 버스를 탔어요. 빙판길에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버스는 1cm씩 움직였고 1cm씩 움직여 이렇게. 너무 과장됐다 이거는. 드디어 다음 정거장에 섰습니다. 앞문이 열렸고 두툼한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쓰신 깔끔한 모습의 할아버지께서 타셨어요. 겉모습과는 달리 할아버지는 버스를 타시자마자 기사 아저씨께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인 즉 버스가 왜 이리 늦게 오냐며 운전 똑바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죄송하다며 약주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서 계시면 위험하니까 앉으시죠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사 아저씨 바로 뒷좌석에 앉으셨고
잔인한 할아버지는 기사 아저씨께 계속 욕으로 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랩을 어찌나 잘하시던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계속되는 랩으로 퇴근길에 만원 버스 안은 슬슬 짜증이 밀려갖고 다들 한기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화가 나신 기사 아저씨가 난폭 운전을 해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우리의 구세주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니 그 정도 하셨으면 그만하시죠. 빙판길이라 그런 거잖아요. 기사님 잘못도 아닌데 어르신도 자식이 있을 텐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하세요? 아줌마의 발언으로 순간 버스는 지죽은 듯이 정적이 흘렀고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이요? 감히 어른이 말씀을 하는데 끼어들고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던 너네 애비도 없냐?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줌마의 재치에 순간 승객들이 막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언성을 높이며 비꼬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잘나셨어요. 어디 좋은 대학이라도 나왔나 보지? 어쩌 그렇게 말을 잘하 그래? 네, 서울대학 나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할아버지는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런가 말을 잘하네. 라며 혼잣말을 하시더니 드디어 랩을 끝내셨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아줌마의 재치는 한 방으로 웃음바다가 되었고 조용히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김승유 씨의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 여자친구가 겪은 실화입니다. 여자친구는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두 분이 은행으로 들어오시더랍니다. 두 분이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중절모를 쓰고 계신 걸 보니 형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군요. 두 분 중 한 분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다가 차례가 되자 두 분이 함께 창구로 오셔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여자친구는 할아버지 한 분께 할아버지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형제인데 돈 찾으러 왔은 게 같이 좀 해줘. 잘 온다. 최재원 잘 온다. 잘 온다. 잘 온다.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찾아도 되는데. 저것도 잘한다. 그러자 같이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한주야 내가 찾을게요 하시더랍니다. 여자친구는 약간 당황해하며 네,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상냥하게 대답을 하고 출금에 필요한 출금 용지를 꺼내 작성해야 할 부분에 동그라미를 친 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용지를 작성하시고 먼저 끝내신 한 분이 여자친구에게 용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출금 용지를 받고 찾으시는 분 그 칸을 보자마자 터지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성함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돈 줘. 여자친구는 너무 웃겼지만 와, 꼰대다 완전. 실례가 될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간신히 웃음을 참고 할아버지 한 분의 출금을 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이름이 나 돈 줘. 아, 진짜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 진짜 예. 이름이? 출금을 해드렸대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출금을 해드린 거죠. 와. 근데 옆에 계신 할아버지 용지를 받은 여자친구는 간신히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성함은 나도 줘. 네, 나돈조 나도조 할아버지 형제. 그러니까요. 네, 있었죠. 누가 지어주신지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벌라고 지어주셨나요? 네. 그죠? 나돈 줘. 나도 줘. 지금 들어도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웃겨요. 재밌었어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사연들이 참 재밌어요. 버스 재밌는 게 안에서. 많죠. 네. 어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말을 참 잘하네. 그 친구는 뭐 잘 돼서 다행입니다. 네, 개똥을 철포덕 밟고 정상에서 똥 싸고요. 근데 인생이 진짜 뭐 바뀌었다는. 재밌는 얘기였지만 많이 느낄 수 있는 얘기였어요. 아, 근데 산에 올라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상에 올라오면 남다르잖아요. 네. 이제 극한 상황에 딱 달할 때가 있거든요. 네. 높은 산 올라가다 보면 근데 그 순간 딱 착 치고 올라오게 만드는 요건이 이분은 이제 개변이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듣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지금 제 방송이 아닙니다. 올해 사연지품명품 사연 중에 최고의 사연들만 뽑아서 여러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생방하고 있고 네. 예, 같이 듣고 같이 웃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반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번에 상반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중에 상반기에 있었던 사연 중에 질동병대리 상하편이 있습니다. 아 있죠. 네, 네. 있었죠. 네. 진품명품 사연 중에 유일하게 시리즈물로 소개가 되었던 거죠. 질동변대리의 상하편. 네. 네. 상하편을 근데 모두 들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이걸로 정했대요. 강나루 씨의 사연이죠.
중랑천 자전거의 동호회 비밀. 이거 엄청 재밌었습니다. 이거 안 듣는 거야? 예, 안 그건 듣는데요. 너무 길어갖고요. 너무 길어서. 예, 상하편은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되고요. 네. 자전거 동호회 이거 기억납니다. 제가 이거 재밌었죠. 네. 자,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죠. 강나루 씨의 이름 특이하네요. 강나루. 아닌 언니 얘기예요. 여름방학이 막 시작했을 무렵 친구와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종목은 자전거 타기. 저녁을 먹고 날씨가 서늘해질 무렵 집 근처 중랑천을 따라 친구와 수다도 떨고 자전거를 타며 놀다 오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야, 우리 인터넷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볼까? 하고 언니 집에 모여 내 이놈의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카페명은 중랑천 자전거 동호회 회원수 2명.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카페 회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늘어난 회원수에 은근히 신이 나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카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장님, 저희는 정모 언제 하나요? 정모 한번 합시다. 주인장이었던 언니는 원래 카페를 하면 정모 같은 건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날짜와 시간을 잡았습니다. 제법 중랑천 자전거 동호회의 주인장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모 날짜를 정한 다음부터 언니에게 문의 메일과 쪽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장님, 자전거 기어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인장님, 정목 때 복장은 어떻게 할까요? 경기복을 입으시나요? 주인장님, 신발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언니는 정모 한 번 하는데 별걸 다 묻네 생각하며 정성껏 대답을 해줬대요. 저는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타는데요. 뭐야. 진정한 동호회다. 드디어 정모날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친구와 슬리퍼에 자전거를 끌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둘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언니들은 목이 늘어난 추리닝에 정말 간편한 복장이었던 반면에 그분들은 쫄쫄이 자전거용 복장이었고 언니들은 분홍색에 앞에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였던 반면 모여있는 그분들은 산악자전거며 전문 자전거들이었습니다. 다들 기어를 체크하고 자전거 바퀴를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언니들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분들을 따라 자전거 페달도 손으로 돌려보고 나름 그분들이 하는 대로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주인장을 찾았습니다.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데요? 하자 다들 주인장님이시군요. 야 반갑습니다. 하자 앞장서시죠. 언니는 정말 힘껏 달렸습니다. 분홍색의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슬리퍼로 힘껏 밟으며 뒤에 산악 자전거 사이클 무대를 이끌고 중랑천을 따라 질주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되돌아가려고 돌아보면 언니 뒤를 따르고 있는 자전거들은 대부분 힘찬 구령을 외치며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언니는 되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언니는 조심스레 자전거 부대원들에게 이제 많이 왔으니까 좀 되돌아가죠. 했더니 주인장님 첫 정모인데 조금 더 달립시다 해서 언니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보며 다 집어던지고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뒤에서 하며 따라오는 무대원들을 보고는 되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날이 깜깜해진 건 한참이 되었고 날이 깜깜해졌대. 한강이 보이고 여의도가 보이고 중랑천에서 여의도까지 갔어. 그제서야 사람들은 되돌아가자고 하였고 집에 와보니 새벽 3시였어.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난 게 아닌가 걱정에 잠을 못 주무셨던 어머니께서 지칠 대로 지쳐 집에 들어온 언니를 보시고는 정신머리가 쏙 빠지니나 무슨 자전거를 새벽 3시까지 타. 완전 혼이 많이 났대요. 슬리퍼에 긁혀서 피가 줄줄 나는 두 발을 부둥켜 안고 피곤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언니는 정모 후기를 올리시는 자전거 부대 분들의 글을 뒤라고 살포시 카페 탈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에 했던 것을 저희가 이게 녹음된 걸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다시 읽으면 아무래도 처음 읽었을 때 그 감동과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감이 다르죠. 예, 감이 달라서. 그럼요. 그걸 들려드리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연기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네, 그리고 퍽퍽퍽 탁탁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 부분만 제가 어디 나가서 놀고 있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네. 예,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가 소개했었는데도. 물론 떠들지 않으니까 여유는 있죠. 네. 재미있네요. 다들 재밌다는 반응이네요. 재미있는 건 골라드리는데 재미없으면 안 되죠. 자, 오늘도 하반기 베스트,
여름 이후에 방송된 사연이니까 최근에 소개됐던 사연들을 그러네요. 이렇게 틀어드릴 건데 거의 다 기억할 겁니다. 이건요, 그죠? 그렇죠. 최근 이거 가까우니까. 자, 다시 들어도 재밌는 베스트 사연들입니다. 8분 정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쉴게요. 들어보십시오. 자, 최진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곳엔 가족 동반 쇼핑객들이 가득 있었죠. 왜 마트에서 시끄럽게 굴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칭얼거리고 우는 애들 아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본 아이는 정말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된 듯한 아이였는데 어머니, 저 이거 사주세요. 요즘에 부모님께 존댓말 하는 아이도 있구나 싶은 게 기특하기도 하고 참 잘 자란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안 돼요. 오늘은 그거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역시 고상하신 듯 차분한 성격의 말투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용기 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아들, 밖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댔죠?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이민선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7살 이민선이에요. 평온한 일요일 저녁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모여 외식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나 요새 살찐 것 같지 않니? 괜찮아. 엄마는 동안이라 통통한 게 이뻐. 내 친구 엄마들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어려 보이는데 뭐. 우리 가족은 하하하하 그렇지. 하하하. 이런 가족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훈훈한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극히 화목했던 우리 가족 앞에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짙은 향수 냄새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즉시 직감했죠. 그가 오는구나. 여기서 그란 우리 아파트 15층 목사님으로서 연세는 70세가량 되셨고 멀끔한 양복과 포모드로 쫙 밀어올린 머리 또 짙은 향수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꼭 말을 붙이시죠. 성우 같은 목소리로요. 하지만 눈치 없는 말로 언제나 대화 뒤에 씁쓸함을 남겨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역시나 우리 가족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끼리 함께 다니니 참 보기 좋네요. 손주들인가요? 우리 엄마인데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급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우리 애들이에요. 어이쿠. 나이가 들면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참 키도 크네. 오빠를 보며 넌 중학생이니? 우리 오빠 내년에 30인데요. 아니요, 졸업하고 회사 다녀요. 어려 보이네. 어려 보이면 좋은 거란다. 이번엔 나를 보며 얘가 누난가 보네. 전 한참 동생인데요. 반박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15층에 다다르고 아저씨는 내려버렸어요. 순식간에 올킬을 당한 식구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집에 돌아온 우리 엄마는 자리에 누우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만든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 를 되뇌이셨고 아끼며 눈가에만 바르던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셨어요. 최동만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친구 별명이 300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입기만 막이면 300명은 너끈히 보낼 수 있다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입에서 연예인을 키우시는 모양이에요. 요까지만 읽을까요? 재밌는데요. 입냄새가 어느 정도냐면요. 과장을 좀 하면 여름에 입김 불면 파리가 300이 입주위에서 몰려들 정도입니다.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 받을 때도
저는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었어요. 제 곁에는 항상 300의 숨결이 있었으니까요. 300의 숨결. 사건은 저번 주에 일어났어요.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서 300은 집 근처 독서실을 끊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입냄새가 심해서 독서실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며 저에게 자기 대신 독서실을 계약할 때 주인에게 말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독서실의 주인이 그 녀석과 대화 한번 해보면 100%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친구 굉장히 마음씨 좋은 친구다. 300이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300이 집 근처로 향했어요. 마침 여고 학생들이 하교 시간과 맞물려 버스는 10,000원이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여자와 사귀어 본 적이 없는 300은 여고생들을 보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300은 여고생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 여고생들은 서로 친한 사이였는지 300을 사이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300은 입을 꾹 다문 채 두 여고생의 대화를 흐뭇하게 엿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300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감기 걸린 300이 기침을 참고 있었어요. 재채기 한 방에 버스 안에 가득해질 300의 숨결을 생각하며 그 녀석은 기침을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있었어요. 쓰나미급 대재앙이 이 버스에 풀어질 것을 예상하며 조마조마하고 있던 찰나. 으차! 300의 천둥 소리와 같은 재채기에 버스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버스 안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 냄새요? 아유 여기 이게 무슨 냄새니? 아니 우리 나무 옆을 지나가나?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버스가 정차하자 300을 사이에 두고 서있던 여학생들이 버스에 내리면서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당신 대박! 와! 대박! 결국 우리는 도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미리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독서실에 가야 했습니다. 무사히 친구 대신 독서실 주인과 한 달간 사용 계약을 하고 300은 버스 안에서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앉아서 조금만 자다가 공부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를 사갖고 돌아왔는데 독서실 문을 여는 순간 독서실 문을 여는 순간 300이 입냄새가 어느 정도인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군요. 역시나 300은 자리에 엎드려 입을 벌린 채 자고 있었어요. 전 캔커피를 300의 머리맡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300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술 한잔만 하자. 야,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술 마시면 어떡해. 자존심 상해서 여기서 공부 못하겠어. 자초 지적을 들어보니 독서실에서 잠깐 졸은 후에 잠 깨려고 밖에 나왔더니 300자리에 누군가 메모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써 있었대요. 팔 좀 씻고 다니세요. 입인데. 전 그날 밤 그 녀석과 소주를 한잔했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참 재밌네요. 들어봐도. 아 진짜 궁금해요. 뭐가요?